똑같이 진행 중이고요. 자, if 함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if는 자, equal하고 if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if는 인수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네, 콤마입니다. 아유, 마우스로 하니까 잘 못 쓰겠어요. 자, 앞에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이 조건이 맞으면 그 다음번에 있는 이 부분이 참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것을 실행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조건이 틀리면 이 다음번 거, 이쪽이 이제 펄스 부분이죠. 거짓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을 실행하는 게 if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equal하고 if 하고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자, 함수 마법사를 들어가게 되면 자, 이 부분 자, 여기가 조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오는데 이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컴퓨터는 무조건 그 다음 인수에 있는 것을 출력을 한다든가 실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조건이 틀릴 경우에는 컴퓨터는 무조건 그 다음에 있는 인수 쓴 부분, 펄스 부분을 실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일 경우에는 세 번째 인수를 실행을 하고 만약에 참일 경우에는 두 번째 인수를 실행하는 게 if문이에요.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볼게요. 자,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가 여기 일단 조건이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가 추출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맨 앞 글자가 A면 오전이라고 하래요. 그러면 이게 맞으면 이쪽 여기에다가 A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P를 쓰면 되겠죠. 여기다 P를 쓰면 돼요. 거짓일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또 조건이 또 있어요. 이 조건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종일이라고 표시하라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앞글자가 A면 오전으로 오는데 아니면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P를 쓰려고 하는데 조건이 또 있단 말이죠. P가 아닐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if문이 온다는 얘기예요. if문이 와서 다시 if문이 오면은 조건, 참, 거짓이라는 그런 형식을 다시 써줘가지고 다음 문제인 얘를 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먼저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그냥 일단 얘도 한번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가 A면 이것도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문제를 한번 작업 시간에다가 H의 6번지에다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가 이랬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A면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조건을, 이 품문을 풀기 전에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가 A인지 아닌지를 추출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레프트 함수로 하라는 거죠. 자, 그럼 레프트로 요 A만 추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선생님들이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같이 해볼까요, 그럼? 자, equal. 자, left로, left. 자, 더블 클릭하고, fx 불러와서, 자, 문자열은 어떤 문자열이에요? 자, 관리 코드에 앞 글자가 했으니까 B의 6번지가 되겠죠, 얘가. 그쵸? 여기에서 자, left를 썼죠. left. 왼쪽이라는 얘기예요. 왼쪽에서 자,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 그랬으니 하나를 추출하면 되겠죠. 1. 이렇게 추출하면 A가 추출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얘는 추출했어요. 이것이 A냐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자, 앞에다가 if를 쓰면 되겠죠. if 하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조건을 가리킬 때는 if 함수를 쓰는 거죠. 자, if에다 놓고 fx를 들어가서 자, 지금 추출한 것이 뭐 같으냐? A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left B의 6이
B의 6에서 첫 글자 추출한 게 뭔진 모르지만 추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A와 같으냐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equal 하고 다음 편에다가 자, A와 같으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A와 같으냐. 조건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너가 추출한 것이 A와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A가 맞대요. 추출한 게 true래요. 그러니까 이쪽 두 번째 거 value of if true 있는 이 항목에 있는 걸 자기는 실행하겠대요. 이 컴퓨터가. 자, 이럴 때는 뭐를 하라 그랬어요? 오전을 하래요. 자, 오전 이렇게 쓰면 되죠. 맞으면 오전, 그렇지 않으면 원래 여기다가 오후를 써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 조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P냐고 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자른 것이 또 P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도 되지만 그냥 직접 써볼게요. 자, LEFT 직접 씁니다. 자, LEFT. 여기서는 equal을 써주면 안 되죠. 그쵸? 자, equal은 맨 앞에만 써줍니다. 자, 똑같이 써주면 돼요. 이 위에 있는 거. 자, B에 6번지 하나 잘랐을 때, 앞에 글자 하나 잘랐을 때 이게 뭐와 같으냐고 물어봐야 돼요. 이번에는 P와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if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다시 여기 지웠어요. 똑같이 써주면 되는데 이걸 선생님이 만약에 복사를 한번 해보실래요? 자, 쓰기가 어려우면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if를 씁니다. 조건이 오니까 자, if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가로까지 써주세요. 가로까지. 자, 가로까지 써주시면 자, 이 if문으로 들어가려면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 여기 if 보이시죠? 이쪽에 요 if요. 자, 여기에다가 클릭을 할게요. 자, if에다가 이거 클릭하면 자, 두 번째 if문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럼 아까 복사한 거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복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클릭하고 위에 걸 그냥 그대로 보고 쓰셔도 돼요. 그죠? 자, 아까 복사한 거 컨트롤 V 하면 여기 나타나죠. 그리고 이게 자, 말하자면 앞에서 추출한 것이 이번엔 뭐라 그래야 돼요? P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여기 좀 쓰는 게 좀 복잡하겠죠. 자, P이냐 물어봐요. P면 여기 오후.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니면 종일이라고 하래요. 그 다음 조건은 없죠. 그러니까 종일이 되는 거죠. 여기가 종일.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일단 이 if문으로 올게요. 앞으로 if문으로 왔어요. 그럼 한번 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만일 지금 자른 것이 추출한 것이 A와 같으냐? 그러면 여기로 왔어요. 왔는데 그렇지 않으냐? 않으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또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자른 것이 P와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맞으면 O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종일로 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볼까요? 채우기 핸들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여기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다운표가 안 들어갔죠? 다운표가 종일이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다운표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저는 자,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일이 자동으로 안 들어갔어요. 다시 종일.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한번 선생님들께서 이거 이해가 가실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그쵸? 조건인데 이 조건이 맞으면 오전을 실행을 하고 조건이 틀리면 그 다음 인수를 실행하는 건데 만약에 조건이 자른 것이 오전이거나 오후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 거짓 부분에 오후만 쓰면은 간단한데 여기서
혹시 또 오후가 아닐 수가 있다는 나오는 거죠,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P가 오후이면은 여기 오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이를 하라는 또 다른 조건이 또 붙기 때문에 이 품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앞에 이게 자른 것이 다시 물어본 거죠, 조건이. 여기 조건이죠? 자, P와 같으냐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다시 얘는 거짓에 대한 거짓에 대한 여기가 거짓이 오는 거죠. 자, 원래 이 부분은 거짓 부분이잖아요. 거짓 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이 오면 그 이 부분 안에서 참 거짓이 이 조건에 따라서 또 써줘야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중복 이품문인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한번 얘를 처음부터 다 지우시고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중복 이품문이라서 처음에 문제가 그냥 이품문이 나왔으면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중복 이품문을 풀 텐데 중복 이품문이 나와서 조금 헷갈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얘 지우시고요. 모두 지우시고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이해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혹시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가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선생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이거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한 거를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한 거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 지금 한 거요? 예,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면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가 A면 이랬어요. 그러면 원래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그죠? 여기 조건이에요. 그러면 A면에서 조건을 이 부분으로 써야 돼요. 뭐뭐이라면 하면은 다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참일 때는 예를 쓰고 오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는 거짓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인수를 이품분을 썼을 때 if를 썼을 때 자, 얘가 여기가 첫 번째 인수란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란은 얘가 되고 세 번째 인수란이 여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if문이 또 온 거죠. 조건이 두 개가 또 있으니까 P이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다시 여기서 if문이 왔다는 거예요. 거짓 부분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일단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를 이 조건에 쓰려고 하는데 추출을 해야 되니까 레프트 함수를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레프트를 먼저 써서 얘를 추출을 하고 if문을 써도 되고 if를 하면서 레프트를 써도 돼요. 자, 그런데 그냥 우리는 문제대로 한번 풀자면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가 그러면 일단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를 추출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여기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 문제대로 한번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equal 자, left로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자, left 입력을 합니다. 자, left 함수는 문자열에서 왼쪽에서부터 추출을 하는 거죠. 자, fx 해서 자, 어떤 문자열을 추출하겠느냐? 자, 얘죠, 얘. 얘에 대한 것을 자, 한 개를 추출하겠다. 그래서 a가 추출이 됐어요. 맨 앞 글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를 추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를 추출했어요. 그런데 이 추출한 게 a일 수도 있고 p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자, 그 추출한 것이 A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요 앞에다가 if문으로 뭐뭐이면 이런 건 다 if문이에요.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하는 것은 if문이죠. 그래서 if를 써주고 자, 여기 if가 나왔으니까 더블 클릭을 하고 커서가 레프트에 있으면 레프트 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if에다가 커서를 놓고 자, fx로 들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if문이 나왔어요. 자, 제가 이 부분 맨 앞 글자가 A면 한 게 조건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쓰는 날에 로지컬 테스트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인수라네요. 그럼 이 자른 것이 뭐와 같으냐고 물어보기만 하면 되죠. 맨 앞 글자가 이거 추출했어요. 자, 이게 A냐 물어보는 거예요. A와 같으냐 이를 써주는 거죠. equal 같다 equal이죠. 그리고 문제열이니까 따옴표 안에다가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A와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같으면 뭐라 그래요? 오전이라 그래요. 이게 맞으면 참 있는 곳으로 오니까 여기 참 쓰는 난이죠. 여기에다가 오전이라고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와서 그렇지 않으면 오후라고 쓰려고 하니까 피면이라는 조건이 또 있다는 얘기야. 피면 오후 그렇지 않으면 종이를 하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다시 if문을 쓰는 거예요. 원래 여기 거짓 쓰는 부분이잖아요. 거짓 쓰는 안에 다시 if문이 온다는 거죠. if 형식은 여기서 if를 또 쓴다고 해도 자, 조건, 참, 거짓. 언제나 if문의 형식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if라고 쓰고 가로까지 열어주셔야지만 함수 마법사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if 다음에 가로를 열어주셔서 자, 여기서 자, 다음 거짓에 대한 이 부분의 if문을 함수 마법사를 부르려면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 부분이 이 거짓 부분에 대한 if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쓰는 거죠. 조건이죠. 조건. 그대로 써볼게요. 자, left, left, 가로 열고 p의 6이 자른 건 똑같으니까요. 하나를 잘라서 이게 이번에는 뭐와 같으냐? p와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자, p와 같으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똑같으죠? 자, 이 지금 아까 관리 코드에서 앞 글자 한 개를 자르는 거가 왼쪽에서 하나 자른 게 P와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같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P면 O를 하래요. 그러면 얘는 여기를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후, 오라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쓰래요? 종일이라고 쓰래요. 제가 종이를 이렇게 하고 바로 얘를 넘어가서 이게 따옴표가 생성이 안 돼서 그래요. 다른 데를 눌러주면 이게 따옴표가 생성이 됐죠. 그죠?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얘가 가로가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가로를 넣으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해하지만 자기가 알아서 붙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게 나오죠.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을까요? 선생님? 혹시 이해가 선생님, 네. 이해는 되는데 제가 지금 네. 제일 못하는 게요. 네. left하고 그다음에 if하고 들어가는 게 거기가 좀 그게 잘 안 어려우세요? 네. 네네. 이거는 이제 예. 자, 여기 이렇게 썼을 때요. 네네. if하고 가로까지 반드시 열어주셔야지만 돼요. 일단 여기 거짓은 안에서 if하고 가로까지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if에다가 놓으셔야지만 그 네네. if 함수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첫 번째 if요. 이 첫 번째 if요? 여기요? 예, 예. 거기서 left하고 첫 번째 if 할 때 이게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네. 자, 첫 번째 if는 자, 제가 여기 이제 레프트까지 했어요. 이렇게요. 네네. 자, 여기를
자, 얘를 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가 됐잖아요, 선생님. 네네. 그러면 이 부분을 얘는 네. 조건에 써야 되니까 요 앞에다가 equal 다음에다가 if를 씁니다. 네네. IF 이렇게 네네. 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죠. 그럼 이렇게 네네. 나타나죠, 선생님. 그러면 네네네. 커서가 지금 레프트에 있잖아요. 그죠? 네네. 레프트에 네. 있을 때 함수 마법사를 부르면 레프트 함수 마법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커서를 반드시 if에다 이렇게 놓고 fx를 눌러야지만 얘가 이렇게 if문으로 들어가요. 커서를. 되셨나요? if 앞쪽에다 놓으라는 건가요, 앞에다 선생님? 놓으셔도 되고 if 뒤에다. 얘만 놓으시면 돼요. 어쨌든 네. 여기 if를 쓰셨을 때 네네. 자, 일단 가로가 이렇게 열려 있겠죠? 네네. 그러면 이 가로 밖에 왼쪽에 if에다 놓으셔도 되고 equal 네네. 다음에 놓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 네. if에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fx를 fx는 네, 알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지금은 복잡하지만 이제 반복 학습을 하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몇 번씩 한번 반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능숙해지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관리 코드 4, 5번째 숫자를 월, 자, 관리 코드가 제가 이쪽 문제를 보면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얘죠. 그죠? 얘를 월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6, 7번째를 1로 하래요. 자, 6, 7번째를 1로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기는 일자로 하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관리 코드에서 11을 추출해서 월로 만들고 03을 추출을 해서 1로 만들으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도는 2019년도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date이라는 함수는 가로 안에다가 숫자가 들어간 게 연, 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함수로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들이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먼저 일단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시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니다. 자, equal date 함수를 쓰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이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모르니까.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한테. 그럴까요, 선생님? 네네. 그냥 네네. 같이 해드릴까요? 네네. 네.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선생님. date이라는 함수가 연, 월, 일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equal하고 date 합니다. date 하고, 자, 더블 클릭을 하고, 자, fx로 가져옵니다. 자, 여기는 연도를 쓰는 건데, 지금 몇 년도로 하라 그랬어요? 2019년도로 하시라 그랬죠? 여기다 2019 입력하시면 연이 되겠네요, 얘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여기다 12월 30 쓰면 2019년 12월 30일이 연월일을 만들어주는 게 데이트 함수예요. 그런데 month를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자, 여기가 이제 달이잖아요. 자, 달을 관리 코드의 네, 다섯 번째를 월로 하래요. 이거 월이잖아요. month가.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사용하라는 함수가 mid 함수하고 right 함수를 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중간에서 추출하는 함수가 mid 함수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11호를 추출하려면 중간에서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mid를 써줘야 되겠죠. 자, mid. 자, 그리고 가로까지 열어줍니다. 자, 만약에 mid 함수를 바로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음소거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를 쓰고 만약에 내가 이게 인수 쓰는 법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부르고 싶어요. 그럼 MID하고 가로까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MID하고 가로까지 열고 커서를 여기 미드에다가 놓고 여기 미드에다 놓으면 바로 이렇게 마법사가 열리죠. 안 열린다요? 자, 미드. 자, 이렇게 눌렀어요. 요 안에다가 가로 안에나 요 뒤에다 놓더니 미드 함수 마법사가 열리죠. 여기서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아까처럼 순서대로 자, 어떤 거요? 관리 코드에서 관리 코드를 해주고 이거 잘 안 되네요. 여기서. 그쵸? 다시요. 다시. 그냥 써줘 볼게요, 선생님. 지금 이거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데이 클릭 직접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자, 한번 직접 써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그냥. 자, 아까 몇 년이라 그랬어요? 2019년. 자, 2019년. 자, 그 다음에 미드로. 자, MID. 미드 함수는 인수가 3개 쓰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떤 거에서, 자, 얘에서 몇 번째에서 몇 개 추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2개죠. 네 번째에서 2개. 그래서 여기다가 4,2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11이 추출이 되죠. 자, 미드 함수로 얘를 관리 코드를 B의 6번째에 있는 거를 네 번째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서 2개. 하나, 둘. 그래서 11이 추출이 된 거예요. 자, 데이는 동일하죠. 데이도 미드로 할 수 있어요. 요거를. 그죠? 만약에 미드로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에서 2개 해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뭘 쓰라 그랬느냐면 라이트를 쓰래요. 문제가 만약에 라이트를 써라. 그러면 라이트를 써줘요. 선생님, 네. 잠깐만요. 그러면요. 네. 그건 미드에서 이렇게 했는데 네. 여기 지금 제목은 제시어는 라이시거든요. 그럼 오른쪽에서 세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세는 거예요? 이 미드는 선생님 아니, 왼쪽에서 라이트, 세요. 오른쪽이요. 미드. 그리고 네. 라이트는 네. 오른쪽에서 세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RIGHT 하고 얘는 오른쪽에서 2개를 추출하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얘는 2개를 추출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일자는 오른쪽에서 2개를 추출하겠죠. 중간에 있는 글자는 이렇게 미드를 써도 되고 맨 끝에 있는 것도 미드를 써도 돼요. 사실은 맨 앞에 있는 것도 미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미드도 쓰고 라이트도 쓰라 그랬으니까 라이트를 뭔가 쓰려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서 2개 추출하는 이게 일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트에다가 넣어주면 얘가 연, 월, 일로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출이 되겠죠. 그리고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거를 한번 함수 마법사로 선생님들께서 잘 안 되시면 한번 함수 마법사로 한번 해볼게요. 하루까지 열어주고 미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되는데 제가 여기 찍을 때 잘못 찍었나 봐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2개 자 4,2개 이렇게 해주고 다시 데이터 함수를 찍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 데이터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라이트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가로까지 열어주고 라이트 함수를 가로 있는 데를 눌러주면 이게 라인 나오죠.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자 오른쪽에서 2개 자 다 됐다면 확인을 해도 되고 아니면 데이스를 눌러서 원래 데이스에 잘 들어왔나 보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시면 돼요. 함수 마법사를 이어서 인수 쓰는 방법을 잘 모를 경우에는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모두 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충분하게. 지금은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보다 일단 하나 함수를 배우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 해보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 포함수에서 이제 논리함수 부분을 여기에다가 좀 써놨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60을 왜 써놨나요? 아, 여기다 이 밑에 것 때문에 그러네요. 자, 이 논리함수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일단. 혹시 카톡에다가 제가 파일을 올려드렸을 때 혹시 시트가 제 1시트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2시트, 3시트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카톡에 올려드려서 바로 열으시면요. 이제 PC에서 열으시면은 2작업, 3작업, 2시트, 3시트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논리함수라고 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드렸어요. 여기. 자, 조건. 여기 조건 쓰는 단위죠. 인수 쓰고 인수 2 이렇게 써요. 자, 조건을 비교하여. 자, 여기서 조건이 항상 이 형식은 똑같아요. 이 부분은. 자, 중복 이품문이 오든 뭐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이품문만 쓰든 얘의 형식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이 형식만 잘 이해하시면 아무리 중복 이품문이 여러 개가 와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을 쓰는 단위고 이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이제 이 함수는 그 다음에 있는 인수를 실행하는 거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있는 인수를 실행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부분만 정확하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 B의 원이 제가 B의 원을 예를 여기다 B 60을 써놨던 게 이런 거죠. 자, 이 B의 원이 60이에요. 자, 60이 60 이상이냐 물어본 거예요. 자, 60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상은 제가 이자가 들어가면 그 자신도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equal을 써놨어요. 60보다, 그러니까 B의 원이 60 이상이냐 물어봤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합격을 내보낸 거예요. 지금 아까 60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를 실행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59점이에요. B의 원이. 그러면 얘는 이쪽 불합격을 내보내겠죠? 그래서 60 이상이면 합격을 표시해라. 이렇게 쓰는 거죠. 말하자면. 이 부분은 이런 건데요. 자, 이 부분의 조건에 이런 not, and, or라는 조건이 올 수가 있어요. 자, and라는 것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고 있고 or라는 것은 또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라는 의미는 이 조건이 다 맞았을 때 그러니까 A 그리고 B 그리고 C 만약에 여기 조건이 그렇다면 A가 100과 같으냐 그리고 또는 뭐 B가 뭐 35와 같으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때 한 조건이라도 틀리면은 거짓으로 넘어가는 거고 조건이 다 맞았을 경우에만 참으로 넘어가는 게 and라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모두 맞을 경우에만 true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 합격이 있는 데는 넘어간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예를 써놨습니다. 자, 만약에 1이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조건이. 자, 조건 쓰는 날에다 한번 쓴 거예요. and하고 그러면은 1이 0보다 크냐? 크죠? 근데 2가 4보다 크냐? 안 커요. 요거는 맞고 얘는 틀려요. 그러면 얘는 false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이 조건을 지금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다 맞을 경우에만 이쪽으로 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자, 불합격 있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라는 조건은 두 개의 조건이 다 맞을 경우에만 참으로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false로 가는 게 AND라는 조건이고요. OR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참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여기 볼게요. 자, 1과 0보다 크냐? 여기 맞죠? 2가 0보다 이게 틀려요. 그렇죠? 틀린데도 얘는 여기 true로 있는 곳으로 가서 얘를 만족한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의미를 나중에는 이제 뭐 다른 2작업, 3작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t라는 것은 이제 반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면은 0이 0과 같으냐? 맞잖아요. 이게 참이면 무조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false가 되는 거죠. not는 반대, 반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1이 0보다 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맞잖아요. 그래도 얘는 거짓으로, false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1이 0보다 작아? 이렇게 했어요. 이거 틀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not라는 것은 되게 반대로 표시해 주는 게 not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함수에는 조건이 O와 AND, not가 있는데 AND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맞고 그리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았을 때 참으로 가는 거고 O와는 이거 또는 이거 또는 그 중에 한 개만 맞아도 참으로 가는 게 O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히 다 거짓일 경우에만 거짓으로 가는 거고 AND는 그 조건 중에서 한 개라도 거짓이면 거짓으로 가는 게 AND 조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는 여기서는 사용을 안 했지만 다른 문제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다른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해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에는 기출문제. 두 번째 기출문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출문제. 66쪽 펴주세요, 선생님. 66쪽. 자, 함수 배우시는 동안은 조금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나중에 풀다 보면 별게 아니게 되세요. 지금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세요. 근데 계속 나오는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부분 몇 개만 조금 함수하시는 동안 잘 하나씩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작업, 3작업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이것도 작성하셨죠, 우리 선생님들. 그죠? 다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작성을 안 하셨다면 우리 받은 문제에서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 정답 03-2 정답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화면을 좀 확대를 하고. 자, 먼저 매출 차트. 자, 제가 리피트 함수 설명을 드렸죠, 선생님. 그죠? 리피트 함수. 자, 매출액 나누기 여기 30만으로 구한 목만큼 얘를 표시를 하래요. 자, 이거 매출 차트 리피트 함수로 선생님들이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같이 하자고 하셔서 그냥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리핏을 쓰라 그랬어요. 그렇죠? 리핏을 쓰라 그랬으니까 리핏 쓰면 되겠네요. 자, equal. 자, rpt 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 자, 그리고 fx 불러옵니다. 자, 얘는 함수의 형식은 어때요? 텍스트라는 것은 문자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자를 몇 개를 출력하느냐 그런 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뭐를 출력하래요? 여기서는 이 미음을 반복해서 표시하래요. 그럼 여기다 미음을 자, 기억니은 디귿 리을 미음하고 자, 우리
네모에다가 색칠한 거죠. 근데 여기 미음을 넣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문자 나오죠. 자, 한자 키 눌러서 여기서 자, 한자 키. 그러면 특수문자 나오면 자, 네모를 칠한 네모죠. 자, 얘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얘를 넘버 타임 몇 번을 찍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여기다 숫자 5를 하면 5개를 찍는 거죠. 제가 여기다 5를 써볼게요, 선생님. 자, 5. 여기 5개 찍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어떻게 찍으래요? 이렇게 매출액 나누기 30만 나눈 걸로 여기다 하래요. 그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매출액 어떤 거예요? 자, 여기서 매출액 이거죠. G의 6번지. G의 6번지. 그 다음에 나누기 슬러시 해줘야죠. 자, 슬러시 30을 하래요.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얘는 하나 찍네요. 그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건 하나를 찍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1.16667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1 정수값만. 자, 확인. 이렇게 찍으면 얘가 하나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죠. 자, 되셨나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다시 해보십니다. 자, 지우고 리피트 함수를 다시 한번 익혀보십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리피트 함수는 이렇게 함수의 형식을 문자 쓰고 몇 개를 하느냐.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비고란에서 비고에서 여기다가 제2의 6번지에다가 매출 코드. 자, 매출 코드 이거죠. 자, 매출 코드에 왼쪽 두 글자가 PH면 했어요. 그럼 왼쪽 두 글자를 추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왼쪽에서 추출을 하는 함수가 left네요. 그죠? left 함수를 쓰래요. 그리고 두 글자 뭐뭐이면 했어요. if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if문을 쓰라고 문제가 이렇게 if문과 left 함수를 쓰라고 나왔어요. 자, left로 ph를 추출해야 되고 앞에 두 글자, 왼쪽 두 글자를. 그죠? 그 추출한 것이 ph면 이게 조건이 되겠죠? 전인 파견을 하고 이게 참이 되겠네요. 그 외에는 공백은 따옴표 2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먼저 풀어보세요. 아까 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까보다 쉽죠? 중복 이프문이 아니죠? 얘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단순 이프문으로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비고란에다 한번 얘를 풀어보십니다. 천천히 풀어보세요.
자, 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를 좀 좁혀놓고 자, 여기 비고란에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매출 코드의 왼쪽 두 글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레프트 함수를 두 글자를 추출해야 되니까 얘를 먼저 해도 되고 이 부분을 쓰면서 레프트를 조건에다가 넣고 바로 쓰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한번 문제대로 그냥 먼저 매출 코드에서 왼쪽 두 글자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equal 해서 레프트를 쓰라 그랬으니까 레프트를 쓰면 되죠. 자, 델리 ft 더블 클릭. 자, 함수 마법사 불러오고요. 자, 어떤 문자열을 가져와요? 자, 매출 코드에서 자, 왼쪽에서 두 글자, 그죠? 두 글자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PS를 추출했네요. 자, 일단 얘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자, 수식 입력줄 앞에다가 if를 쓰고 이 부분이 나오면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자, 커서가 레프트에 있으니까 여기서 fx를 부르면 레프트 함수가 나타나니까 커서를 if에다 놓고 자, fx를 눌러야지만 이 부분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추출한 게 나타났어요. 이 추출한 조건을 만들면 되죠. 자, 이거 추출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pH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pH와 같으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equal하고 다운표를 누르고 그 다음에 pH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pH와 같으냐 물어봤어요. 같으면 뭐를 하래요?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선생님, 네. 지금 이럴 때 대문자, 소문자 상관이 없죠? 상관없습니다. 네. 네, 대문자 상관없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전임 파견. 자, 저는 여기다 전임 파견. 그 다음에 밑에다 여기에다가 공백을 하래요. 다운표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운표 2개. 되셨나요? 자, 확인합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얘는 공백이네요. 자, 내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고. 자, 되셨을까요? 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자, 문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레프트, 라이트 이런 문자열 함수하고 이품문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거를 지금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몇 개를 다뤄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한 문제씩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X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자, 67쪽 펴주세요. 함수 2. 이번에는 수학함수, 통계함수, 논리함수, 데이터함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함수들이 여러 개의 함수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함수를 이제 계속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만 하시면은 지금은 처음이라서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분발하시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니까 조금만 이 고비를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파일을 얘는 작성 안 하셨죠? 그죠? 작성 안 하셔서 67쪽을 집에서 나중에 작성해 보시고요. 한번 우리 받아놓은 파일도 있죠. 그죠? 받아놓은 파일에서 한번 가지고 와보실까요? 제가 받아놓은 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거 먼저 출력하고 알려드려 볼게요. 꺼내오고. 자, 챕터 4번입니다. 챕터 4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네, 이거를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제는 저랑 조금 다뤄보고 선생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얘를 작성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작성을 해주셔서 연습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얘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얘를. 자, 그림은 어디서 갖고 오셔야 되느냐면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다가 받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놓은 여기 있다. 6256. 6256 들어가시면요. 얘가 챕터 2죠. 챕터 2. 출제 유형으로 정리하는 꼼꼼히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파트 1. 파트 1. 파트 1에 들어가 보면 4번. 여기 4번을 갖고 오시면 돼요. 여기 4번. 여기 4번이 있죠. 챕터 4. 챕터 4. 얘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챕터 4를 갖고 오면 얘랑 동일한 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시 그게 문제가 풀려 있나요? 안 풀려 있죠, 선생님. 그죠? 걔처럼 나중에 반드시 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글꼴 굴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작성하는 것도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 불러오셨을까요? 자, 이 파일 다 불러오셨나요? 네, 자, 다 불러오셨으면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얘는 또 안 찍어놓은 것 같으네요, 문제를. 자, 선생님들이 책이 없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금방 사진을 좀 찍을게요. 자, 선생님들께서는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가중치 곱하기 이게 썸 프로덕트 문제를 해서 안 되겠고, 자, 제일 다 모르시는 문제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잠깐만요. 자, 카톡에다가 바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선생님, 글 텍스트 이거 진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하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조금 진해갖고 아, 진해. 저는 이거 선생님 그냥 진하게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네, 한 겁니다. 진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일단 찍겠습니다. 제대로 찍혔나? 6번. 카톡에다가 드렸고요. 저도 카톡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중치 적용이라 그래서 이제 가중치 곱하기 각 항목별 비율로 이렇게 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중치 적용을 하는데 가중치 곱하기 각 항목별 비율로 합계로 가중치 2의 3에서 h의 3 영역과 매우 불만, 그 다음에 뭐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한 값을 곱한 값의 합계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런데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래요. 근데 이 sum product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자, 대응되는 값을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 주는 게 sum product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요 가중치 부분 있죠. 1, 2, 3, 4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1, 2, 3, 4. 자, 얘는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는 이 지금 가중치 이 부분 1, 2, 3, 4 이 부분하고 지금 단독주택에 대한 매우 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을 각각 곱해가지고 그 곱한 값을 다 더한 값을 여기에다가 추출해서 계산을 해서 내놓으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sum product라는 이 함수가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간단하겠죠, 오히려.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저랑 아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equal 합니다. 자,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sum, p까지 한번 써볼까요? 자, 그랬더니 sum product라고 나와요. 그죠? 자, 더블 클릭. 자, 함수에서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얘는 fx를 눌러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응하는 값들을 다 블록을 지정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열어볼까요? 자, 열어보면 array 1, array, 그러니까 영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죠? 자, 말하자면 배열이라는 뜻인데 얘를 영역을 지정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1번 영역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영역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지정하면 이 두 개를 2라고 0.111 요걸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이렇게 대응하는 값을 곱해서 그걸 다 더한 값을 얘 더한 값은 요 밑에 있는 값이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단독주택에 대한 것만 값을 구하려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채우기 핸들로 내려줬을 때는 어때요? 채우기 핸들로 내려줬으면 요 밑에 거나 얘네들은 답이 같을까요? 맞을까요? 틀리죠. 왜냐면 요 어레이 1번 지금 요 가중치도 채우기 핸들로 하게 되면 얘네들도 변해갈 거 아니에요. 2의 3번에서 얘는 2의 4번이 될 거고 2의 5번이 될 거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은 값이 주소값이 하나씩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맨 위에 있는 것은 만약에 그냥 두 개만 얘만 풀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해도 맞아요. 그런데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다른 값들을 해줄 때는 얘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절대 고정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F4를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얘가 답이 나오겠죠? 자, 답이 나오면 자, 이렇게 나오면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이제 정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거를 봐도 얘는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는 2의 6, 그 다음에 거는 자, 2의 7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죠. 자, 선프로덕트 문제는 너무 더 쉬워요. 단지 이제 걔가 고정을 해야 되느냐, 고정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제 프로덕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수학 함수라고 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잠깐 볼게요. 자, 예를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골치 아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자, 한번 프로덕트가 있어요. 자, 프로덕트라는 함수하고 선프로덕트라는 함수하고 랭크라는 함수하고 여기 문제 지금 함수 2에 나오는 지금 수학 함수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다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해를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프로덕트라는 것은 곱하는 거예요. 아까 썸 프로덕트는 곱해서 합을 구했죠. 근데 얘는 대항하는 값을 곱한 값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2의 1에서 F2 자, 2의 1에서 F2 이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얘의 결과값이 24가 나왔는데 얘 대응하는 값을 그대로 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포함하는 값을 자, 2의 원번지에서 F의 2번지 되는 이 값을 다 곱한다는 얘기예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이 값이 있다면 이게 제가 1, 2, 3, 4로 그냥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곱해서 얘는 24를 결과값을 나타내 주는 게 프로덕트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지정한 것을 다 곱해서 결과치를 내보내는 게 얘가 프로덕트 함수고 썸프로덕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응하는 값. 제가 1, 2, 3, 4라는 이 배열을 블록을 정했어요. 그럼 여기가 1, 2, 3, 4가 됐어요. 자, 얘는 마치 2의 1에서 F2 요거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쓴 거나 요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자, 요걸로 볼까요? 밑에 있는 걸로. 자, 2의 원번지에서 F2, 2의 원번지에서 F2죠. 그 다음에 2의 4번지에서 여기 2의 4번지에서 F의 5번지까지. 요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
대응하는 것을 자 1하고 4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하고 5하고 이 배열이 대응하는 거죠. 3번하고 6하고 4번하고 7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값들을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는 게 바로 sum product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아까 우리 이제 풀어본 거니까. 그러니까 프로덕트는 다 곱한 것을 계산해내는 거고, sum product는 곱한 거에 대한 거를 다 더해서 이렇게 다 더한 것이 sum product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랭크 함수는 석차를 구하는 함수죠. 자, 랭크는 우리 엑셀 배우실 때 다 여러 번 배우셨을 거예요. 자, 석차를 구하는 건데 랭크나 랭크 EQ나 똑같아요. 근데 EQ가 붙으면 정렬 방식을 쓰라는 건데 요새는 그냥 랭크 EQ 함수로 문제를 풀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자, 정렬 방식을 얘를 이 뒷부분을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될 수도 있고 오름차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석차를 구하는 거를 제가 자, 랭크를 여기서 석차를 구하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A, B, C, D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자, 랭크로 총점에서 석차를 구한다면 여기 D2, 요 총점이요. 요거죠. D2. 자, 뒤에 두 번째 167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를 자, 홍길동에 대한 석차를 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첫 번째 레코드에 대해서만 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의 3번째에다가 제가 이 석차를 구할 때 자, 일단 홍길동의 어떤 점수를 어떤 영역에서 석차를 구할 거냐 그거예요. 그럼 어떤 점수? 처음에 나오는 거. 자, 누구 점수예요? 홍길동의 총점. 그래서 뒤에 2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요 영역, 총점 전체의 영역에서. 근데 총점 전체의 영역이 뭐예요, 선생님? 자, 김길동도 요 영역에서 얘를 구해야 되고 황길동도 요 영역에서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전체 영역은 총점을 구하는 이 영역은 항상 절대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F4를 여기서 눌러준 거예요. 그래서 D2는 D3, D4 이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해놨고 절대 영역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여기 절대 영역, 여기서 석차를 구해라 이렇게 해준 거죠. 아무것도 안 쓰면 뒤에 얘를 정렬 방식을 아무것도 안 쓰면 큰 수가 1등이 되는 거죠. 즉 내림차순으로 구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뭐 1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수를 써주게 되면 정렬 방식을 1 또는 2 뭐 그런 걸 써주게 되면은 얘는 오름차순이 되는 거예요. 작은 수가 큰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랭크 함수는 이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요리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직접 해보셔야지만 머리에 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라운드 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라운드 함수가 이것도 이제 자, 한번 이거 잘 볼게요. 자,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라운드는 반올림 해주는 함수예요. 자, 라운드 밑에부터 한번 볼까요? 자, 라운드가 제가 요 안에다가 값을 123.456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두째 자리에서 얘는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거예요. 올림을 해가지고 반올림을 해서 두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자, 여기에서 4, 5까지 표시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자리가 어때요? 자, 5를 넘으니까 올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 6이 표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퀄 라운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퀄 자,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한번 써보셔도 좋고요. 자, 라운드 했어요. 라운드 함수를 썼어요. 그리고 자, 123.4 3, 2, 1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리고 콤마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요. 자, 엔터.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두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랬더니 43까지 표시했어요. 그죠? 요거 두 자리, 요 디지트가 요거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두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제 뒤에 세 번째 자리에서 어때요?
올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3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그쵸? 5보다 작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반올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6을 넣었어요. 5보다 크죠? 그죠? 자, 그러면 엔터를 하게 되면 얘 올림이 되죠? 자, 얘가 반올림 함수의 뜻을 보시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이야 몇 자리에서 몇 자리까지 표시해라는 게 요 뒤에 2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 소수점이야 자리에서 올림할 때 올림이 되면 올림이 돼서 표시가 되는 거고, 올림이 안 되면 올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안 돼도 올려주는 게 이게 업이에요. 자, 제가 얘도 123.456 했어요. 저 두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45인데 여기 올림되니까 6이 됐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자,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equal 라운드 바로 UND 라운드 하고, 자, 얘를 값을 이렇게 써볼게요. 1, 2, 3. 그 다음에 4, 2, 1, 2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3. 그리고 콤마. 자, 두 자리까지 표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값을 아무거나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두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여기 42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뒤에 올림이 안 되죠. 2를 넣었죠. 1. 올림 안 됐는데도 업을 해주면 안 돼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라운드 업 함수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업은 반올림이 되지 않아도 올려주는 게 이게 반올림이 안 돼도 올려주는 게 업 함수다. 다운은 얘는 무조건 내려주는 거다. 내림에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 요 뒤에는 요거 몇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라운드에다가 그러면 0을 넣어주세요. 0. 0을 누르면 이 소수 이하 점 자리가 0이니까 정수 부분만 표시하겠죠. 이 소수 이하 자리를 없애라. 그러니까 0을 123만 소수점 이상 자리만 표시한 거예요. 소수 이하 자리를 표시 안 한 거예요. 얘는 첫째 자리까지 하라 그러면 2를 써주면 되는 거고, 4까지 나오려면. 둘째 자리까지 해라 그러려면 여기 반올림 해가지고 얘는 6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2로 하면 0을 해라 그러면 이 밑에 자리 없으니까 123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업을 해주면 자, 0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도 보세요. 무조건 올려줬죠.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124가 된 거예요. 자, 정수 부분만 표시해라. 123이 나와야 되는데 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4가 된 거예요. 자, 얘는 123점 해서 여기까지 표시해라 했어요. 그죠? 얘는 다운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자, 라운드 함수 볼까요? 자, 두 자리까지 표시해라. 자,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했어요.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랑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위에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밑에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반올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1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해설을 한번 볼까요?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100이 동그라미가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가 그냥 이렇게 표시하자고요. 100. 동그라미 2개가 있잖아요. 그쵸? 동그라미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 100의 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동그라미 2개니까 2개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냥 일단 그렇게 기억하세요.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10이 어때요? 10이 이거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하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로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건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1000의 자리는 1000이잖아요. 그죠?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넘버 디지트를 소수점 이하 자리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이거 볼게요.
자, 라운드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100이 동그라미가 2개니까 마이너스 1을 했어요. 그러면 소수점을 버리고 여기 앞에 정수 부분만 100의 자리까지 0으로 바뀌는 거예요. 2개가. 그러니까 여기 100이 00. 만약에 제가 여기 마이너스 2를 하잖아요. 그러면 1, 2, 0이 되는 거예요. 10의 자리만 0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해줄 때는 그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운드업 했을 때 지금 얘가 123만, 원래 124가 나오겠죠. 그쵸? 하게 되면 라운드업이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값을 해주면 무조건 두 자리는 0으로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2를 하면 첫 번째 1의 자리만 0으로 바뀌고, 만약에 이게 뭐 1000의 자리다 그러면은 여기 동그라미 앞에가 소수점이야 앞쪽으로, 정수 부분 쪽으로 동그라미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를 해줄 때는요. 자, 그 다음에 트렁크 함수는 소수점 이하 수를 무조건 절삭해서 버리는 함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자, 제가 만약에 이걸 안 했어요. 트렁크 안에다만 넣어줬어요. 여기 트렁크라고. 그럼 123이라는 숫자만 내보내 주는 건데 마이너스 1을 하면 여기 자, 트렁크니까 소수점 이하는 버려요. 버리고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어때요? 0, 0으로 예, 2개니까 100의 자리니까 이렇게 0, 0으로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아, 지금 많이 골치 아프실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문제를 풀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랑 같이 한번 다시 1번 볼게요. 자, 얘는 풀어보니까 썸 프로덕트 별로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매우 만족. 여기다가 순위를 구하래요. 2번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더 보여드려야죠. 자, 선생님께서 책이 있으시면 제가 그냥 문제 읽고 하는데 혹시 없으실까봐 문제를 여기다 놓고 합니다.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랭크 함수로 순위를 구하래요. 자,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고 오름차순이 있는데 내림차순이 뭐냐면 그냥 큰 수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199, 88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100이 1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름차순은 계단식으로 작은 수에서 큰 수순으로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름차순은 작은 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림차순은 뒤에 맨 마지막에 아까 인수 쓰는 라인이 3개가 있었죠. 뒤에 거를 생략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수가 1등이 될 때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등수를 구할 때, 보통 등수를 구할 때는 보통 큰 수가 1등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얘를 한번 문제를 랭크 함수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죠. 자, equal하고 rank. 자, 랭크 EQ라래요. 랭크 EQ로 여기 EQ라고 그랬죠. 얘나 사실은 똑같아요. 랭크 EQ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랭크 EQ라고 그러면 랭크 EQ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fx를 불러와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면 매우 만족에 대해서 하래요. 자, 매우 만족. 첫 번째 아이의 아이가 아니라 주거 형태죠. 주거 형태의 매우 만족 이거에 대해서 하래요. 이게 몇 등이냐는 거죠. 얘가 자, 넘버 얘가 여기 넘버는 어떤 숫자가 몇 등이 되는지를 집어넣는 곳이에요. 인수 쓰는 날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얘가 자 REF 어느 영역에서 자 얘가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 몇 등이냐는 얘기예요. 이 영역 H의 몇 번째예요? 5번째에서 H 11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 몇 등이냐. 그런데 이 영역을 얘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누구죠? 아파트도 이 영역에서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도 이 영역에서 구해야 돼요. 이 영역은 변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F4를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를 구할 때는 F4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채우기 핸들에서 다음 레코드들을 다 같은 식으로 복사를 하면서 식을 복사하면서 하려면은 이 부분은 절대 너무 변하지 말아야 돼 해가지고 F4를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더, 여기가 정렬 방식이라 그랬죠. 여기 아무것도 안 쓰면 큰 수가 1등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내림차순으로 하시오 그랬어요. 내림차순은 즉 큰 수가 1등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써주면 돼요. 5등이 돼요. 얘가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하고 5등이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손실 없이 채우기. 자, 이것도 한번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지우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썸 프로덕트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썸 프로덕트요. 네, 네. 설명을 다시 해드릴까요? 문제를 다시 풀어드릴까요? 문제 한 번만 풀어주세요. 아, 네. 문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딜리트를 지우겠습니다. 자, sum product라는 함수 자체는 자, 대응하는 값에 대해서 곱해가지고 모두 다 곱한 값을 더해주는 함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equal 해가지고 sum product, SUM product 더블 클릭을 하고 자, 제가 fx를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돼요. 영역만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저는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가중치하고 각 항목별 비율로 하래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얘를 조금 내려주고 여기다가 자, 제가 가중치가 여기잖아요. 2의 3번지에서부터 2의 그러니까 H의 3번지잖아요. 이 부분하고 이게 3개월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단독주택인가요? 단독주택에 대한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이 부분을 하래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얘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콤마를 해줄게요. 콤마 그 다음 걸 해야 되니까 자 얘를 해주면 돼요. 원래가 이렇게 해주면 얘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자 제가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답은 나와요. 그죠? 근데 채우기 핸들로 했을 때는 이 부분도 같이 변해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채우기 핸들로 하면 얘만 변해가는 게 아니라 즉 요 뒷부분만 변해가는 게 아니라 요 앞부분도 가중치도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얘는 에러가 나오겠죠. 이 부분, 여기 문자 부분,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얘랑 얘랑 곱해야 되고 얘랑 얘랑 곱해야 되고 얘랑 얘랑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F4로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죠? 그러면 제가 채우기 핸들로 내렸을 때 얘가 이렇게 변해가겠죠. 여기 보면 2의 3, H의 3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죠? 근데 나머지만 이 부분, 고정하지 않은 부분들만 이렇게 대응하는 값으로 계산이 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선생님, 그 네. 두 번째 할 때요. 네. 처음 건 알겠는데 뒤에 거 있죠? 요거요, 요거. E3, H3 말고요. 그 다음 네. 거 E5하고 H5 이해할 같은 거. 때요? 네네. 이거는 그냥 제가 네.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내렸죠, 선생님. 요걸로 이렇게 채우기. E5, H5, E5하고 H5 네. 같은 거는 요 이거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이랑 같이 네네. 얘랑 대응해서 곱해가지고 자 2라고 0.12를 곱하고 2하고 네. 0.128을 곱하고 3하고 네. 0. 이렇게 순서대로 곱해서 다 네네. 더한 값이 여기에 추출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 네. 제가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1, 2, 3, 네. 4는 고정해놨으니까 안 변할 거고 요 네. 4개월짜리가 2라고 네네. 얘하고 곱하고 요거하고 2개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한 값이 여기 나타나겠죠. 그럼 F4를 그 네. E5 앞에다 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 F4를. 아, 그렇죠, F4. 선생님. F4는 여기다 해줘야죠. 얘가, 지금 1, 2, 3, 4. 이 부분이 네. 반드시 네. 얘가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네. 네, 얘가 고정이 돼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블록 정하고 F4 누르셔도 되고, 네네. 아니면 얘 선택했을 때 F4 바로 누르셔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네, 저기 기정치 적용 점수가 나왔는데 네. 님은 안 그런데 저는 무슨 초록색 삼각형이 붙어 있어요, 왼쪽에. 쫙. 왼쪽이에요, 선생님? 네네. 아, 답은 나왔나요, 선생님? 네, 답은 다 그대로. 아, 그럼 괜찮으세요. 선생님 걔는 이제 네. 여기 형식이 이렇게 만약에 형식이 네. 약간 세서식이라든가 형식이 안 맞이거나 그럴 때는 삼각형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답만 나오시면 돼요. 네네. 네. 아, 자,
괜찮습니다. 선생님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삼각형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네, 괜찮으세요. 이 해서식에 따라서 얘가 텍스트를 인식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수식을 제대로 인식 못했을 때 나오는 건데 여기 답이 제대로 나왔으면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라지 함수가 있어요. 3번부터, 그죠? 3번부터 보면 이 라지 함수는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라운드 되고 얘부터는 이제 통계 함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맥스하고 라지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자,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에버레이지 함수하고 에버레이지, 뭐 D썸, D에버레이지 여기 배울 게 좀 많아요. 요거 다 배우시면 함수가 왜 이렇게 많아? 정신없어. 이러실지 모르지만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함수 하나 더 남았거든요. 뒤에 함수 하나 더 남았는데 그때 이제 제일 약간 까다롭다고 하는 함수가 몇 개 남았어요. 그것만 끝나면 함수는 끝이에요. 그럼 앞으로 나머지 문제 풀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거의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함수 많아서 이거 벅찬데 이럴 수 있는데 벅차지 않아요. 배운 것만 선생님들께서 복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까지요, 선생님 이 부분 지금 불러와서 하셨는데 이거 불러오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거 작성해 놓으세요. 다 작성을 다시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대로 다 작성을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 놓으셔요? 여기까지 2번까지 다시 연습을 해서 풀어 놓으시고 그 전 문제도 혹시 함수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작고 거기까지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라지 함수부터 라운드 여기 함수 배워야 될 게 많죠. D 에버리지 배우면서 D 썸, 그다음에 D 카운트 이런 것까지 다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오늘 이 자료 주시나요? 이거 아예 드릴까요, 선생님? 예. 네, 한번 다 볼게요. 보내드릴게요. 그럼 먼저 네네. 보세요. 네, 네,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근데 안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 어려워요. 처음이라서 그러세요. 처음이라서 그러시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자연히 익혀지세요. 함수는 내가 문제를 푼다기보다 그 형식을 잘 쓰면은 되는 거니까 형식을 이제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이제 어렵지 않으세요. 지금은 네, 좀 그렇지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마음 무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모르는 데를 넘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자, 모두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 우리 시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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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